주하 본격적으로 비트코인들이 하락 추세로 가고 알트코인들이 올라오는 추세인데 아카시 네트워크는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고 제2치로 가는 겁니다. 가기에서 흔들 수도 있고 지수가 폭락하면 아래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천천히 분할 매수적 접근으로 해도 되고 한 방에 아래점에 찍는 걸 보고 이때 저점 매수로 아비터 리콜을 통해서 이 평단가를 대폭 낮춰버리면 올라가는 건 다 수익권이 되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린 게 사람들이 광기에 휘몰아치면서 모두 비싼 자산들을 비싸게 살 때 제가 경계하라고 했잖아요.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봉으로 보면 안 나와도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 눌렀던 힘의 크기가 보일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힘의 크기를 자세히 보면 거래량을 급격히 줄이면서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월봉으로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양봉이었던 척하면서 꼬리를 길게 달면서 매도세가 강력한 거래량으로 아래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럼 모두가 물리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누르고 나면 대부분 손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절을 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 돼서 이런 저점이 나오겠죠. 이 저점을 일봉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는 게 보일 겁니다. 천천히 유입세가 이래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죠. 여러분이 여기서 샀다. 정말 잘한 겁니다. 그쵸? 근데 대부분은 내려갈 때 본인의 평단가에 물을 탑니다. 그 순간에는 매수 평단가가 좀 내려가서 좋아지겠지만 수량이 늘어나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평단가는 어느 위치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게 뭐가 무섭냐면 여러분이 가령 이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올라가는 척 해서 여기 왔을 때 여러분이 조금 평단가를 더 내리고 싶어도 일단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게 되고 내 위치에 거의 올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어제 올렸던 영상처럼 본전 줄 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왜? 기다린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아래로 쭉 빠지죠. 그래서 기존의 저점인 줄 알았는데 이 저점을 덮하고 들어가면 그때 돼서 매수해서 평단가를 확 낮춰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평단가를 못 낮춰요. 그쵸? 돈이 없어서 평단가를 못 낮추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 내가 더 큰 하락을 맞이할 때도 넋놓고 구경해야 되고 다시 올라와서 이 위치에 올 때 돼서 이 전저점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손해가 크니까.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다가 다시 또 흔들잖아요? 그때 되면 파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팔고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항상 경계하셔야 되는 게 내가 산 매수 평단가에서 아래로 쭉 빠지면 무조건 참으세요. 특히 일봉 보지 말고 주봉, 월봉, 심지어 연봉이 있다면 1년 단위짜리로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매수를 하고 싶은 그 욕망을 절제해야 됩니다. 자중을 시키는 거죠. 그 자중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평단가를 아래로 엄청나게 내려갈 때 진정하게 물을 탈 수 있는 제가 말한 아비터 리콜을 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 현금이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나 주식들이 어디까지 내려가도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려가고 나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내려가고 나면 올라간다는 게 정말 중요한 진리인데 대부분은 올라갈 때 더 올라갈 걸 기대하고 사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올라갈 때 떨어질 때를 기다려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를 기다려요. 기다리고 나면 결국 뭐냐면 내가 어디서 처음에 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싸게 샀던 뭐 어떻게 샀던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아래로 빠진 이 흐름을 파악했다고 하면 현금을 가지고 묵묵히 기다립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기다리고 나서 이 위치에서 아비터 리콜을 해버리면 여러분은 이 위치에서 지금 제 위치가 마이너스 50%였습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많이 벌써 회복한 거 보이시죠? 조금만 더 있으면 여기 30% 오면 본전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와요. 그럼 이런 추세가 왔을 때 여러분은 이제 생각하는 게 현금이 있으면 또 이런 데서 사가지고 평단가를 낮추고 튀어오르면 한 5% 10% 먹고 나올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쁜 생각은 아니나 올라갔다가 저는 더 아래로 많이 내려갈 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내려가서 행여나 이 평단가를 잡아먹는 흐름으로 빠진다고 하면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죠? 그럼 수익 내고 다시 천천히 잡으면 되죠. 왜 그렇죠? 세상에 코인이 얘만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주식도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올라가는 거에 탑승하겠다고요? 최근에 블라스트 유튜버들이 엄청 많이 사서 물리던데 왜 사나요, 이런 코인을? 살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아래로 계속 빠지고 있고 올라가다가 다시 아래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충분히 기다리면서 현금을 보유하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최근에 타이코 코인도 보시면 사람들이 이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샀을 거예요. 그쵸? 보나마나 필패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필패가 됐죠. 올라갈 때 사는 거는 그 순간엔 좋아 보여요. 그래요. 샀다가 짧게 단타 먹고 나온다고 하면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이 단타를 치지 않고 수익을 못 내면 물려요. 그럼 이 아래로 더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 돼서 매수해도 되잖아요. 왜 올라가는 거에 미쳐가지고 삽니까? 사봤자 영광은 얼마 못 가요. 보세요. 제 평단가는 여전히 2위에 있죠.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산 평단가가 비싸가지고 이거를 불안한 마음에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샀다고 쳐요. 그 순간엔 여러분의 시드가 있는 동안은 평단가가 내려가면서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가령 여기까지 왔다고 쳐요. 그래도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또 마이너스 50%가 돼요. 그런데 수량은 어마어마해지죠.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현금을 보유하면 얘가 2,000원이 만약에 됐다고 가령했을 때 2,000원 됐을 때 내가 여기에 10배, 20배의 돈을 투여하면 2,000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2,000원으로 간 다음에 기다리고 나서 다시 기존의 요 파동만 와도 어떻게 되나요? 네, 대략적으로 50% 가까이 수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전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많이 봤던 신저가의 빌드오더입니다. 왜 갑자기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왜 주식수를 대량 매도 쳐가지고 보유 주식수가 적어서 공시에 뜰까요? 바로 시세 차익을 낸 이후의 고점에서 다시 아래로 빼면서 신저가에서 싸게 모르게 매집을 한다는 거죠. 대주주가 설령 바뀌고 다른 대주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딜, 블록 딜이 될 수도 있고, 그쵸? 풋옵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환사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빌드 오더들을 통해 가지고 롤로 치면은 기술 중에 하나예요. Q평타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QWER 중에서 Q도 쓸 수 있고 E도 쓸 수 있고 R도 쓸 수 있고 궁이겠죠. 이건 궁이 될 거고, 그쵸? W가 뭐였지? 다 까먹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경기를 느긋하게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왜 여러분들 메시공을 못 뺐을까요? 메시공을 못 뺏는 이유는 사람들은 급격하게 달려들면서 막 덤비고 난리치고 이러는데 메시는 느긋하게 드리블을 합니다. 느긋하다는 게 정말 느긋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공간이 있으면 그 속에서 엄청나게 잔발을 이용해서 많은 움직임을 만듭니다. 주식으로 치면은 파동이죠. 파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속임수를 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단체 톡에도 올려드렸는데 수비수를 흔들기 위해서 와리가리 페인트 모션을 하는 겁니다. 플립플랩을 하고요. 팬텀 드리블을 하고 이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죠.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사던 간에 마찬가지인데 이 본질을 잊지 마세요. 결국 우리가 투자 세계에 발을 들이면 결국 우리는 합법적으로 사기를 쳐서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전술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거다. 기업의 어떤 호재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 호재 가능성을 가장 빨리 아는 사람들이 누굴까? 여러분일까요? 아니죠. 그 정보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누구죠? 극히 소수죠. 극히 소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극히 소수만이 알 수 있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태까지 그렇게 방송을 해왔던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방송을 할 겁니다. 제 방송의 모토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똑같을 거니까 제 방송을 통해서 더 이상 속지 말고 여러분은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손실을 줄이고 나면 결국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수익으로 귀결되는 거죠. 수익을 얻기 위해선 수익을 바라지 말고 손실을 없애야 돼요. 손실이 없어지면 수익밖에 안 생기죠. 수익이 안 생기다 해도 제로는 할 수 있죠. 제로를 하다 보면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바로 기업으로 치면 뭐예요? 흑자 전환이에요. 적자 마이너스 500억이었다가 한순간에 0이 됐어 나중에. 그러면 이게 뭔지 아세요? 흑자 전환이에요. 플러스 1이 안 돼도 돼요. 0이 되면 이미 흑자 전환이라고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시세가 오릅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거, 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대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기대감은 여러분이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도 뭡니까? 결국 실적이 나오는데 내가 기대했던 실적보다 예측했던 실적보다도 더 좋게 나오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시세가 오르는 기본적 원리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은 뭐죠? 여러분이 연애할 때 설레임에 부푸는 마음 있죠? 딱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충족되면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다 진짜 실제로 연애를 하면서 설레임만 충만하게 하면서 살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심장병이에요, 심장병.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항상 첫사랑의 설레임만 간직하고 싶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주식이나 코인 투자는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어떤 종목을 사던 간에 마찬가지예요. 어떤 코인을 사도 마찬가지예요. 메탈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고 나면 결국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어버려요. 그쵸? 그렇게 돼서 이 아래로 가면 이 위치를 뚫고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죠. 그럼 시장의 방향성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지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죠?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보이시죠? 이런 식이에요. 자, 요거를 큰 흐름으로 보면 이런 식이고요. 전체적 흐름으로 보면 누가 봐도 아래로 내려가려는 하방이 이미 세다는 게 보이시죠? 업비트 마켓 인덱스 지수로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알트코인 지수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얘는 꼬꾸라지는 똥침 모양이 아니라 조금 횡보하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나면 알트코인이 더 올라갈 거고 이더리움이 ETF 승인이 된다 이런 거는 다시 응 아니야 이러면서 내려간다는 거죠. 그쵸? 실제로 어젠가 발표가 됐던데 이더리움 또 반환됐다면서요. 그 S10인가 S18인가 그거 또 반려됐다고 하던데 다시 준비해 오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선으로 끌고 가면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전문가들이 항상 했던 말이 뭐죠? 알트코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이런 게 대선의 암호화폐에 더 집중이 될 거다. 트럼프가 얘기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 하는데 이건 주식으로 치면 정치 테마예요. 정치 테마는 어떻죠? 어느 날 상한가를 가고요.
어느 날 이유 없이 하한가를 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다시 미친 듯이 빠졌다가 다시 상한가를 가고요. 이런 정신 나간 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대부분은 암호화폐는 대선에 좋은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미국이 밀어줄 거래. 그러니까 가자를 외치면 이건 너무 순진한 거예요.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움직인다. 그거를 느끼게 했던 게 뭐죠? 결국 비트코인이 1억까지 갔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에 세뇌된 거예요. 왜? 여기서 수익을 맛봤으니까. 저는 왜 그때 8,500에 팔았을까요? 그때 누군가 그랬어요. 아니 1억에 팔아야지 바보같이 왜 8,500에 팔았어요? 제가 8,500에 팔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당연히 1억까지 갈 거라는 기대감은 못 가진 것도 있어요. 속임수가 있겠다 생각해서 의심을 했고 나는 1억까지 가서 꺾이는 거 보고 팔아야겠다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론 제 욕심을 조절한 겁니다. 참 합리화를 잘하죠. 저는 합리화를 원래 잘해요. 그래서 8,500에 팔고 나서 관망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충분히 다른 알트코인으로도 재미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고 그리고 얼마든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조정을 나중에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설령 사더라도 제가 뭐라 했죠? 하방으로 상방으로 해서 3%씩 단타만 쳐도 된다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단타를 많이 쳤습니다. 보유를 안 할 뿐이죠. 그날 사서 거의 그날 팝니다. 왜 그랬을 것 같나요? 계속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으로 장기 투자적 관점을 일단 지워놓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요. 시장에 길들여지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잘못하면 내 생각이 다 사라지고 대중의 생각에 똑같이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현금을 보유하면서 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를 자꾸 의심하면서 고민하면서 스스로 자꾸 생각하고 추측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명탐정 코난이나 아니면 더 옛날에 김전일 있죠? 소년탐정 김전일.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추측을 통해 가지고 추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그 알처럼 여러분들이 범인이 누군지를 추측하는 프로파일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무엇이 되나요? 이건 다 심리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법이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법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마음 편안하게 오늘은 코인 보지 말고 주식 보지 말고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연인이랑 즐겁게 보내세요. 쭈안!